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물과 소금 중에서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금을 구매하시려고 마트에서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많으시죠? 소금을 구매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해서 깨끗한 소금을 구매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데요. 그럼 해수유에서 오염되는 소금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금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종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깨끗한 소금은 어떤 게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금의 종류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제염, 천일염, 암염, 검은 소금입니다. 정제염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소금, 저희 테이블 위에 올라있는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다소금은 천일염, 김장 담글 때 가장 많이 쓰시죠. 그리고 암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흔히 보기 쉽지는 않은데 육지소금이라고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지소금이라고 하면 기후나 지형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소금 덩어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검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얘 역시도 암염의 일종인데 이제 황화수소가 들어가 있어서 검정색을 띠는 게 특징인 소금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들은 해수로 만드는 소금은 지금 원전수 방류에 의한 오염 여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냥 육지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오염 여부가 해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천일염이라든지 코셔소금, 그리고 정제염 중에서도 해수를 이용해서 만든 소금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암염,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소금 덩어리로 만든 소금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물론 검은 소금 역시도 암염으로 만들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요거는 인도에서 주로 만들어서 먹는 소금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유통이 잘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깨끗한 소금, 후쿠시마 방류 이전의 소금을 많이 찾겠지만 이후에는 해수하고 전혀 무관한 암염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4가지 소금 중에서 깨끗한 소금, 이제 앞으로는 암염에 대한 수요가 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소금의 특징을 좀 더 깊게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소금 중에서 가장 짠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블에서 드시고 계시는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해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염을 이용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굉장히 곱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99%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97%에서 98%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천일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은 소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암염,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암염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6%의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제소금이 가장 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제소금이 가장 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쉽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결정체 자체가 굉장히 그 짠맛만을 남겨놨기 때문에 가장 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소금은 암염을 들 수 있는데, 암염은 3000에서 5000 마이크론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염에 비하면 거의 10배에서 30배 정도가 크죠, 결정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염도 자체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커셔 소금이라고 해서 이제 육류나 훈제에 사용되는 소금인데 얘는 1000에서 3000 마이크론 정도가 되고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육류의 피를 뺀다든지 훈연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00에서 1000 마이크론인 그 바다소금인 천일염인데요. 천일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김장을 하거나 장을 담글 때 가장 많이 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김장도 맛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무래도 원전수 이전에 천일염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만드느냐 인위적으로 만드느냐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암염도 마찬가지고 포셔소금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정지염과 검은 소금입니다. 이 정지염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라든지 암염을 가지고서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바다소금이랑 코셔소금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암염은 지형이라든지 기후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육지소금이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소금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암염에다가 황화수소를 넣어서 검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소금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금 중에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해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염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 암염은 예전부터 기후나 환경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종류나 소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소금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좋은 소금, 깨끗한 소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WHO에서 권장하는 여러분 개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소금 양은 1년에 1.8k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가정을 해도 3kg면 충분하거든요. 5가정이라고 해도 15kg만 있어도 충분히 1년을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소금을 사는 이유 간단하죠. 천일염을 사기 위해서 해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빨리 소금을 사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 2억 톤의 소금 중에서 70%가 해수를 이용한 게 아니고 육지 소금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의 70% 이상이 해수를 이용하지 않은 육지를 이용한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암염을 이용한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중요한 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이라든지 부여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암염을 이용한 소금을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산 방식은 약간 틀리죠. 실제로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소금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산맥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금 그 물 자체가 굉장히 짜거든요. 그 물을 받아서 그 물로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런 암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암염은 생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해수가 혹여라도 오염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한 사람이 1.8kg를 구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암염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줄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되세요.